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월가에서 현지에서는 어떤 인터뷰들이 나왔는지 얘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욱 소장과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오늘만 일하면 내일부터 이제 내일이 5일 동안 쉬게 되네요. 어디 가세요? 아니 안 가고 이제 네. 조상묘 성묘하고 가족들과 함께 설을 보내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설을 보내시나요? 요거 지금 뭐 조금 안 좋은 대답 나오면 바로 털으려고 했는데 내가 모범 답안을 배우니까 굉장히 실망하는 걸려드시네요. 눈빛이요. 두 남자분 설이라고 뭐 일 안 한다라는 말들을 갖지 마시고 더욱더 가열차게 집에서 일한다라는 생각으로 명절 덕담을 잘 새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혼자 사는데 가사 본답을 할 게 없잖아. 내가 가족- 독박 가사죠 뭐. 가족과 보내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독박이 나오나? 이게 말이 안 맞는데요. 여행이었습니다. 바클레이 캐피탈의 자, 첫 번째 마이클 코멘트부터 게이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하죠. 네. 바클레이스 캐피탈의 마이클 게이픈입니다. 연준 키다리 아저씨 역할은 끝이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미션 수행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시장 올 하반기에 본격 혼란이 예상된다. 일단은 연준이 지금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미국이 이제 엉클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장에 계속 친화적인 역할만 해주고 시장을 계속 달래주고 얼러주고 유동성 공급해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진짜 키다리 아저씨 역할만 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의 미션을 수행하려면 그때 가서는 더 시장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은 이제 올 하반기가 되면 본격적인 혼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꿈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럴수록 이별의 과정은 더 힘들다. 그 빨강머리 앤이라는 미국의 고전이자 만화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예요. 근데 그게 저는 지금 보면 약간 아청법에 걸릴 수도 있는. 왜요? 빨강머리 앤을 그 아저씨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서포터즈 내지는 이제 스폰서로 도와주다가 결국은 그 빨강머리 앤을 취하잖아요, 자기가. 네? 어떤 거? 내가 잘못 내가 이상한 걸 봤나?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닌 것 마지막에 같은데. 빨강머리 앤을 자기가 취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취하신 거 아니죠? 네. 지금 취하신 거 아니죠? 빨간 머리 애니 이제 기본적으로 결혼해서 뭐 자식 낳고 이렇게 시리즈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 자, 제가 어쨌든 이상한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 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버전의 빨강머리 앤을 봤나 봐요. 근데 어쨌든 미치겠다. 이 지금 연준의 키다리 아저씨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합시다. 이제 설도 다가왔는데 네. 하여튼 빨강머리 앤은 사과드리고요. 연준의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했는데 그 명민준 앵커는 이런 표현을 아마 여친한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거죠? 내 인내심 테스트하지 마. 내가 진짜 참을 인자를 쓰면서 참고 있어. 이게 과연 좋은 표현이에요?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연인 사이나 뭐 부부 사이나 참을 인을 몇 번 하다 보면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니까 뭐 연인 아니겠지만 부부 사이는 참을인을 한 3번 새기다 보면 이제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그게 있지 않을까요? 계속 참다가 시장의 반응을 보기를 포기한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여자친구도 이게 낌새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고 있다는 거를. 연준도 제가 보기에 하반기에 인내심을 얘기했다는 게 진짜 오죽하면 내가 진짜 참는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 부정적인 거 본격 아니에요? 혼란 예상, 이거를 이제 하반기에 금리가 올릴 거라고 대부분 다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3월부터 뭔가 하면 볼까요? 우리 지금 글로벌 랩 하는 동안 트럼프가 또 트위터로 2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자고 또 제안한 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외신들을 통해서도 좀 CNBC나 뭐 로이터에서도 2월 말에 만나자라고 카더라가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2월 달에 북미, 미중 뭐 트럼프한테 정상회담 시즌으로 잡았네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저리 갔다. 갔다. 지금 일단은 그런 무역 협상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예, 발렌타인데이 맞이를 예. 해가지고 2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예.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건데, 예, 그러면 저건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니까 우리 원래 하던 거 지금 가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야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무역 협상 한시적으로 합의한 게 이제 3월까지니까 2월에 당연히 만나야 그 되겠죠. 전에 만나서 자, 근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FOMC도 그랬고 이제 뭐든지 트럼프 마음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네요, 사실은. 예,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 워싱턴에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 무역 대표부 만났잖아요. 결국은 트럼프가 야, 애들은 빠지고 그냥 시진핑하고 나하고 형님들끼리 할 테니까 니는 일단 있어라 이제 이러고 이제 트위터 보셨어요? My friend라고 썼어요. 예, 시진핑 내 친구. 네. 김정은한테는 마이 러브.
해프다 진짜. 아, 나도 참 해프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지만 트럼프도 진짜. 예. 큰 인물들이 마음이 넓어요. 아, 자, 예, 예.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그그레이브 랜스다운, 조지 셀먼입니다. 자, 페북, 느리지만 정주행이 확인됐다. 장중 15%나 위로. 광고 매출, 사용자 수, 월가의 신뢰 재확보했다. 남은 팽, 하방 포지션, 청산의 계기. 사실 페이스북 어제 마감 실적 보셨지만 뭐 그렇게 훌륭하다고 보긴 힘든데 워낙에 이제 기대치가 낮으니까 그 정도의 눈높이는 맞춰줬단 말이에요. 근데 애플도 같은 반응이었고 뭐 한국에서 현대차, 뭐 대한항공, SK하이닉스 다 실적은 부진했는데 뭐 악재 털고 간다 이래가지고 다 시장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연말에 그렇게 시장 망가진 것도 트럼프를 좀 자극하고 제롬 파월을 겁주기 위한 좀 가짜 하락세가 아니었나 지금 와서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어요. 이게 오늘 아마존과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가 굉장히 안 아마존. 좋았지만 물론 4분기 실적 좋았지만 하락폭이 그리 크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예. 실적에 따라 움직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시장을 막 이렇게 자해공갈하듯이 막 학대하면서 연준으로부터 유동성을 좀 더 얻어내려는 그런 시도가 결국 요즘에 드러나는 거라고 봐야죠. 실적에 따른 거라면 이런 반응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페이스북도 사실은 스캔들도 많았고 또 청문회 불려가서 저커버가 버벅버벅대고 하는 거 봤을 때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았는데 또 실적이 또 괜찮게 나오고 예상 외로 좋게 나오고 또 월간 사용자 수 보니까 총 사용자 수가 27억 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한 절반 정도는 페이크다라는 예, 이제 그런 뉴스 어떤 나왔었죠. 뭐 폭로 아닌 폭로도 나왔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인스타그램도 예, 말씀하셨잖아요. 인스타그램은 진짜 이제는 뭐 자기 사진 보여주고 이게 아니라 제품 홍보 이게 정말 더 많을 정도로까지 그러니까요. 어떤 대기업도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곳이 없어요, 요즘은. 맞아요. 이제 확실히 모바일로 넘어간 것 같은 게 이제 페이스북 전체 광고 매출의 93%가 모바일 광고 매출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모바일 시대가 확실하게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게 노트북만 해도 이거 열어 가지고 키고 뭐 그러니까요.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스마트폰은 바로 들면은 항시 들고 실시간으로 올린 소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중독성이 생긴다고 하는데 너무 강하죠. 업체에서는 또 그걸 뭐 또 싫어할 리는 없잖아요. 저희 그래서 자기네 제품에 중독된다는데. 맞아요. 저희 그래서 라이징 스타 종목들도 모바일 광고 아니면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뭐 그룹폰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 라이징 스타도 그런 뭐 트렌드를 놓칠 리가 없잖아요. 이런 맞아요. 거를 꼭 따라간다는 자랑을 하고 라이징 싶었습니다. 스타를 보통 6시 57분 정도 얘기하는데 오늘 조금 일찍 얘기한 것 같네요. 2분 일찍 하고 빨리 털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은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거 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입니다. 인디드 하이어링 랩의 마사 김벨입니다. 미국 셧다운 고용 집계 기간에 한복판에 있었다. 2013년과 95년 셧다운 고용 영향은 없었다. 문제는 실업률인데 계약직 공무원 주목. 그 지난 셧다운 때도 네. 보면은 비농업 고용하고 실업률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시간당 임금도 중요한데 시간당 임금은 솔직히 오를 리는 없어 보이고 근데 이제 지난 셧다운의 사례를 봤을 때 물론 이번처럼 길진 않았지만 두 번의 사례를 봤을 때 비농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대요. 대신에 문제는 실업률이 갑자기 급등할 우려가 있는데 네. 이제 계약직 공무원들은 셧다운 때문에 일시적 실업 상태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 셧다운 기간이 12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였는데 고용지표 1월분 집계 기간이 1월 2일부터 15일까지니까 딱 그 들어 한복판에 들어가 있다는 네.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뭐 비농업 고용에서 연방 공무원 비중도 높지가 않아가지고 이번에 뭐 셧다운 때문에 실업률이 일시 올라간다고 해도 셧다운 끝나면서 바로 복직이 됐을 거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들도 뭐 저 사람들로 인해서 실업률이 팍 올라갔다고 갑자기 막 어이구 어떻게 막 호들갑 떨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야 그리고 되겠죠. 뭐 성명서 내용과도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은 이러고 넘어갈 것 네, 같기도 해요. 뭐 그럴 공산이 크죠. 참 곱네요. 마음씨가 고우니까 역시 그- 안정감을 주는 멘트도 했어요. 그 미국 배우 누구 닮았는데 그 눈 이렇게 살짝 쳐져가지고 톰 크루즈 전 부인. 남의 전 부인까지 지금 아침 6시 반에 꺼내는 거는 아니 셀럽이니까 아니 그 다음 부인. 예 알아요. 아, 네.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이따 인스타그램에 찾아보는 걸로. 예. 네. 자, ADP 관련해서 고용 관련 내용이 다음 코멘트라 이어서 보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JP모간 체이스의 데니얼 실버입니다. 최근 셧다운 국면 고용만 무풍지대. ADP 호조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는 업. 비농업 예상 16만 5천. 핑계는 든든할 것. 역시 뭐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 FOMC 때문에 묻혔는데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항상 미국의 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 나오기 이틀 전에 발표되고 상당히 좀 예고편의 어떤 기능이 충실하다는 거죠. 근데 ADP 고용이 예상치를 넘었어요. 근데 이게 셧다운 여파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희한했어요. 네. 셧다운 때문에 사실은 뭐 소비자 심리나 아니면 뭐 그 월가 M&A 건수, 금융주, 그다음에 뭐 부동산 거래 이런 건 다 영향을 네. 받았는데 이상하게 고용만 무풍지대였다는 거고. 근데 이제 ADP 호조가 나오다 보니까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갔다는 건 좀 유일한 악재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고용 지표가 이번에 큰 실망이 나온다고 해도 핑계가 왜 든든하냐면 지난 12월 달에 비농업 고용이 31만 5천 건 나와가지고 예상치 거의 2배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진하게 나와도 12월 달에 한번 왕창 땡겼기 때문에 1월 달에 좀 쉬어갔겠지. 이렇게 핑계가 되고 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부진하게 나온다고 해도 셧다운 때문에 다음 달에 바로 만회될 거야. 이제 이런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 매파를 자극할 만한 완전 고용 호조가 아니라 적당히 부진하게 나오는 거는 또 월가가 반길 것이다. 오늘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죠, 발표가 네. 됐는데 1년 4개월 내 최대치로 집계가 됐다. 요건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아시다시피 미국의 고용 지표는 항상 매월 첫째, 둘째 주에 집계를 하기 때문에 네. 셋째, 넷째 주 실업수당 청구는 많아지든 안 적어지든 아무런 상관이 상관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통계 오류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투자자분들은 모르시는 디테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너무 절반만 하다 보니까 이게 오류의 폭이 너무 큰 거예요 같아요. 이거 그냥 사실은. 대충 집계하는 거죠. 이랬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미국에 이랬다. 있잖아요. 땅이 커서 그런가? 그렇죠. 미국의 이제 어떤 그 통계 지표가 네.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집계 방식은 진짜 허술하고 아날로그적인 게 너무 많아요. 아 중국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하긴 일본도 지금 고용 통계 지금 조작 파문 이뤄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일본 하면 되게 막 장인 정신 신뢰 높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데 지난 뭐 미쓰비시 성능 조작 파문서부터 이제는 일본 국가 통계국이 이 통계 조작을 또 일으켜가지고 뭐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은 우리는 이제 정부 통계치 안 믿고 우리 자체로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사단이 났어요. 일본도 지금. 그러니까 중국한테 뭐라고 그럴 시점이 아닌 것 같긴 믿을 놈이 합니다만. 없어, 믿을 놈이. 역시 친중 아 근데 친중 앵커. 친일파. 근데 아니, 뭐요? 예? 근데 그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일본을 많이 좀 공부도 하시잖아요. 이제 네. 경제를 보다 그렇죠. 보면 일본 모델이 공부 많이 되니까. 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중국을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나라가 가진 매력이 있고 맞아요. 이유가 설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이 가게 돼요. 그런 맞아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많이 알면 좋아하게 되고 사람하고 반대예요. 사람은 많이 알면 오히려 좀 싫어하게 되잖아요. 제가 명민준 앵커, 김민재 앵커를 적당히 알았을 때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네. 많이 알고 나서 조금 꺼리게 어느샌가 되는.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샌가 거리가 이렇게 네. 생기고. 근데 이게 어떤 국가나 어떤 분야는 알면 알수록 되게 좋아하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너무 미디어에서만 혹은 또 주변에서만 들어가지고 이제 편협한 시각을 갖고 보던 거와 달리 살펴보니까 왜 대륙인지 그다음에 왜 진짜 동양에서 유일하게 그 서양 열강들이랑 세계 대전을 일으키면서 싸운 정말 대국 역사를 역시 갖고 있는지. 친일파. 네, 아닙니다. 멘트가 그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또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친중 것 뭐 같아요. 친일이라고 너무 반감 가질 필요 없고 그런 거 배울 점은 사실 딱 없어요. 배우는 게 네, 네, 그렇죠. 좋죠. 올바른 자세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넘어가랍니다. 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 저희 담당 PD께서 빨리 시끄럽다고. 넘어가. 그만해 하셔서 자, 마지막 다음 볼게요. 인터뷰입니다. 네. 월드 골드 카운슬 나탈리 댐스터입니다. 지정학적 불안, 경제 불확실성 조합, 중앙은행이 자산 다변화는 금이 가장 적당하다. 안전성과 유동성을 가진 금, 중앙은행 보유량이 1년 만에 375톤에서 651톤으로 늘어났다. 뭐 1971년 이후 최대라면서요. 그렇다네요. 김민지 앵커께서 이제 금 가격 항상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요즘 금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월드 골드 카운슬이 그 금 쪽에서는 전 세계 다국적 기업 중에 제일 크거든요. 역시 금발에 금색, 금발의 이빨도 금색. 예, 일부러 안 닦으시나 봐요. 네. 저 금 쪽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네네네. 금발까지는 좋은데 바쁘시니까. 이빨은 조금 예. 금까지는 필요 없는데. 자, 그러니까 지정 금에 대한 선호가 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네. 요즘에 셧다운이고 뭐고 이제 뭐 경기 둔화 우려에다가 뭐 연준 긴축 우려에다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뭐 꼭 뭐 달러나 미국 국채 아니더라도 특히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금을 많이 사들인대요.
요게 중앙은행은 어떤 그냥 전체 중앙은행을 말하는 건가요? 각국 중앙은행들. 각국 중앙은행들. 예, 예,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중국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죠. 예, 예.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최근에 보유량을 많이 확대했고 근데 이제 금만큼 안전하면서도 환금성이 좋고 이런 예, 자산이 사실 없잖아요. 그럼 불확실성과 뭔가 불안감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금만 봐도 한동안 불확실성의 시대가 끝나지는 않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중앙은행 금 보유량이 저렇게 2배가량 급등한 걸로 봐서는 오히려 달러화에 대한 어떤 좀 위상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나 어떤 안전자산 어떤 이 쿼터를 대부분 달러나 미국 국채로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달러 가치가 이제 많이 내려가고 본인들도 실물 금을 다시 찾는 걸 보면 또 미국의 달러화 위상이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한때 비트코인을 왜 차세대 금이다, 안전자산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역시 아직까지 온라인은 약하구나 해서 다시 이제 실물로. 금으로 맞아요. 실물을 찾아서 이제 전쟁 나면 뭐 그거 예, 다 환류. 휴지 조각 되는 건데 뭐. 그래서 금에 대한 시각이 좀 변화하고 있다. 이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연준 전망, 미국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셧다운 여파까지 오늘 김희욱 소장님이랑 같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